차가운 청석 바닥 위로 검붉은 피가 후덕지근하게 쏟아졌다. 비릿한 혈향이 밀폐된 연무장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제갈진은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핏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냈다. 입안에 여린 살이 모조리 찢겨나간 듯 화끈거렸지만 그깟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지옥은 뱃속에 있었다. 단전이 있어야 할 하복부가 텅 비어 있었다. 평생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쌓아 올렸던 소양신공의 기운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아니, 증발한 것이 아니다. 억지로 끌어올린 기운이 단전 내부에서 폭발하며 온몸의 기혈을 갈기갈기 찢어발긴 것이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끊어진 혈맥들이 비명을 지르며 뇌수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뿜어냈다. 진단해라.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떨어졌다. 제갈세가의 가주이자 제갈진의 아버지인 제갈무패였다. 세가의 수석 의원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기어와 제갈진의 손목을 쥐었다. 맥을 짚는 의원의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짧은 진맥 끝에 의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가주님. 기혈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단전은 산산조각이 나서 파편조차 남지 않았고 전신의 주요 혈맥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무공을 영영 잃었다는 뜻인가. 제갈무패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놀라움도 슬픔도 묻어나지 않는 지독하게 건조한 음성. 그렇습니다. 신맥이 끊어지지 않고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는 일상적인 거동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할지도.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크크크. 제갈진의 입술 틈새로 바람 빠지는 듯한 실소가 새어나왔다.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시렸지만 그는 평소처럼 한쪽 입꼬리를 비스듬히 말아 올렸다. 다행이네. 내일부터 그 지긋지긋한 새벽 수련은 안 나가도 되겠소. 핏물이 섞인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특유의 껄렁한 어조는 여전했다. 제갈무패는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핏줄을 향한 아비의 것이라기보다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주의 굳은 침묵에 가까웠다. 수치심에 짓눌린 제갈진에게 그 침묵은 자신을 장부에서 지워버릴 불량품처럼 쟤는 냉혹한 시선으로만 느껴졌다. 천하제일의 기재라 칭송받던 가문의 자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다. 약방에 일러 목숨만 붙어있게 조치해라. 제갈무패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청석 바닥을 딛는 무거운 발소리가 연무장 밖으로 차갑게 멀어졌다. 의원 역시 도망치듯 가주의 뒤를 따랐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제갈진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건방을 떨더니 아주 제대로 처박혔군. 지독한 자책이 밀려왔다. 천재라는 주변의 찬사에 취해 오만을 부린 대가였다. 다음 경지를 향한 조바심이 화를 불렀고 무리하게 기운을 역류시키다 기어코 주화인마에 빠지고 말았다. 하늘을 찌를 듯했던 자존심이 가장 냄새나는 밑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전신이 부서지는 육체적 고통보다 그 알량한 자부심이 꺾였다는 뼈저린 수치심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게 닫혔던 문이 다시 열렸다. 진아, 몸은 좀 어떠냐? 제갈세가의 장남이자 제갈진의 형, 제갈강이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제갈진의 예리한 두 눈은 형의 입가에 미세하게 걸린 안도감을 놓치지 않았다. 가문을 이어받을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스스로 목줄을 끊어버렸으니 속으로는 축배를 들고 싶을 것이다. 제갈진은 끊어진 허리 근육을 억지로 쥐어짜내며 비스듬히 상체를 일으켰다.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능청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형님, 가짜 위로는 집어치우쇼.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얼굴 근육 통제하느라 피곤하시겠네. 제갈강의 입가에 걸려있던 옅은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다. 몸이 그 꼴이 되고도 입놀림은 여전하구나.
이제 무공도 잃은 병신 패물이니 대놓고 훈계하시겠다? 안심하쇼. 형님 그 소가주 자리 이제 탐낼 생각 눈곱만큼도 없어졌으니까. 피곤한데 그만 나가보시죠. 그래. 세가의 은혜를 입어 목숨이라도 부지했으니 얌전히 숨죽이고 살거라. 제갈강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방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제갈지는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혈이 끊어진 몸은 단 한 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도 온몸을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쑤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이대로 여기 남아봤자 가문의 뒷방 늙은이 취급이나 받으며 썩어가겠지. 아니면 쓸모없는 가문과의 정략 결혼에 장기말로나 던져지던가. 제갈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다시 배어나왔다.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셋가에 기생하는 짓거리. 그것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보다 끔찍한 수치였다. 그는 서랍을 덜컥 열었다. 세가의 상징인 비단옷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제갈지는 망설임 없이 그 화려한 옷들을 끄집어내어 바닥에 팽개쳤다. 대신 서랍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질긴 검은색 흑삼 하나를 꺼내 걸쳤다. 옥으로 만든 화려한 머리 꽂이는 발로 밟아 부숴버리고 굴러다니는 낡고 투박한 끈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틀어 묶었다. 세가의 고귀한 핏줄, 천재 제갈지는 오늘부로 죽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기력이 다한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만은 시퍼렇게 벼린 검처럼 날카로웠다. 화선지 위에 짙은 먹물이 거침없이 번져나갔다. 절 찾지 마십시오. 찾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어설픈 투정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명백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남을 향한 살기가 아닌 스스로의 알량한 과거를 끊어내겠다는 지독한 결기였다. 제갈지는 서신을 책상 한가운데 올려놓고 품에 작은 은자 주머니 하나만 챙겨들었다. 단전은 비었고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 들어찬 수많은 무공, 비급과 천재적인 두뇌는 아직 온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묘시. 제갈지는 익숙했던 경공의 보법 대신 바닥을 질질 끄는 터덜거리는 걸음으로 저택의 후문을 향했다. 세가의 경비는 삼엄하기 그지없었으나 그들의 순찰 동선과 시선의 사각지대는 이미 제갈진의 머릿속에 완벽한 지도로 그려져 있었다. 무공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그는 철저한 계산과 때만으로 경비 무사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다. 거대한 철문 밖으로 몸을 빼내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날카롭게 찔렀다. 제갈지는 기침을 터뜨리며 흑삼의 옷깃을 여몄다. 한 번도 세가의 거대한 온실 밖을 벗어나 거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무공마저 없는 지금 당장 내일 길바닥에서 왈패들의 칼에 찔려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처지였다. 등 뒤로 거대한 제갈세가의 담장이 육중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돌아가면 최소한 목숨은 연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갈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핏기 없는 입술로 특유의 뻔뻔하고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안개 낀 어둠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자, 이제 바깥부터 벌어볼까? 미련 없이 내디딘 발걸음이었다. 짙은 새벽 안개가 천하제일의 마구리라 불리는 도시, 낙양으로 향하는 그의 낡은 흑삼을 조용히 집어삼켰다. 그 거대한 어둠 속에서 부러진 천재의 눈동자만이 이채롭게 번뜩였다. 천하제일의 상업 도시이자 대륙의 모든 은자가 흘러든다는 황금의 땅. 그러나 화려한 대로의 이면에는 힘없는 자들의 뼈와 살을 발라먹는 마굴이 낙양에 자리하고 있었다. 제갈지는 잿빛 벽돌이 깔린 뒷골목에 기대어 거친 숨을 토해냈다. 폐부를 찌르는 흙먼지와 시큼한 구정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다. 기혈이 끊어진 육신은 이미 한계를 맞이한 지 오래였다. 발바닥은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흘렀고 호흡을 할 때마다 가슴뼈가 톱질을 당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빌어먹을. 체력이 바닥이니 머리까지 둔해지는군. 제갈지는 흐려지는 시야를 다잡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무공을 잃은 몸뚱이는 상상 이상으로 나약했다. 최고급 영약으로 단련되었던 내부는 텅 비었고 겉가죽만 남은 서생의 몸집이 지금의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가 일부러 화려한 대로를 피해 인적이 드문 빈민가 골목을 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제갈세가의 정보망은 주로 객잔의 고급 정보원이나 고위 관료들을 통해 움직인다. 시궁창 같은 뒷골목은 그들 특유의 특권 의식이 닿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세가의 눈을 피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어이 공자님, 길을 아주 단단히 잘못 두신 모양인데. 골목 어귀에서 시커먼 그림자 세 개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콧수염을 기른 사내를 필두로 손에 조잡한 몽둥이와 녹슨 돌을 든 왈패들이었다. 낡고 해진 흑삼을 걸치고 있었지만 제갈진의 창백한 피부와 섬세한 이목구비 그리고 굳은 살 하나 없는 뽀얀 손은 그가 온실 속 화초임을 돈내반에 떠들고 있었다. 낙양의 왈패들에게 이보다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은 없었다. 콧수염 사내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었다. 옷꼬라지를 보아하니 가문에서 쫓겨난 도련님 같은데. 가진 돈 다 내놓고 입고 있는 그 시꺼먼 옷감도 꽤 좋아 보이니 벗어두고 가시지. 제갈지는 담벼락에 기댄 채 왈패들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발걸음의 무게중심이 엉망이고 호흡은 탁하다. 삼류무인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동네 양아치 수준. 한 달 전이었다면 손가락 하나 튕기는 기합만으로 전신의 뼈를 바스러뜨릴 수 있는 버러지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조잡한 몽둥이 한 대만 스쳐도 제갈진의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다. 싸우면 무조건 죽는다. 머릿속에서 완벽한 계산이 끝났다. 제갈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대신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한쪽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다. 낙양 구석구석에 똥개가 참 많다더니 틀린 소문이 아니었군. 왈패들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자식이 감히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내놈 혓바닥부터 뽑아주마. 콧수염 사내가 몽둥이를 치켜들며 다가오는 순간 제갈진이 서늘한 눈빛으로 사내의 움직임을 올가맸다. 오른쪽 어깨에 호랑이 문신, 무기는 날이 빠진 구리도, 소속은 낙양 서연을 거점으로 하는 삼류방파, 하오파 소속이겠군. 방주는 구레나룻이 덥수룩한 황가일 테고 치켜들었던 몽둥이가 허공에서 멈칫했다. 콧수염 사내의 눈동자에 당혹감이 서렸다. 어떻게 굴러먹다 온지 모를 병약한 놈이 자신들의 소속과 방주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내 놈, 대체 정체가 뭐냐? 정체를 묻기 전에 예의부터 갖춰야지. 제갈지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허공으로 툭 던졌다. 묵직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주머니를 콧수염 사내가 무심결에 받아냈다. 주머니 안에서 짤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났다. 은자였다. 그것도 왈패들이 몇 달을 굴러도 만져보기 힘든 순도 높은 관은 5냥. 사내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돈다발을 들고 와서 길바닥에 뿌리는 걸 보니 어지간히 급한 사정이 있는 모양이군. 이건 선불로 치고 목숨은 살려주마. 선불은 맞는데 내 목숨값이 아니라 너희들 수고비다. 제갈진이 담벼락에서 등을 떼고 왈패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아무런 무공의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 깡마른 사내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백에 왈패들은 저도 모르게 멈칫했다. 평생을 제갈세가의 핏줄로 살아오며 몸에 밴 태생적인 오만함. 그것은 흉내낸다고 나올 수 있는 얄팍한 기운이 아니었다. 나는 내일 모레 낙양 항구로 들어올 황실 조은선의 비자금을 털기 위해 온 상단의 연줄이다. 제갈진의 입에서 나온 엄청난 단어에 사내들의 턱이 벌어졌다. 황실 조은선이라니. 그건 감히 일개 왈패들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거대한 먹잇감이었다. 황실 관료 하나가 뒷돈을 빼돌려 조은선 바닥에 은자 상자를 숨겨두었다.
나는 그 상자를 빼낼 정보와 문서를 쥐고 있지. 그런데 내 호위들이 낙양으로 오던 중 산적대를 만나 죽어버렸거든. 당장 손발이 되어줄 쓸만한 놈들이 필요해서 이 냄새나는 골목까지 직접 찾아온 거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제갈새가 서고에 쌓여있던 수만 장의 정보 서류 중 낙양 관료들의 횡령 정황을 훑어봤던 기억을 끄집어내어 교묘하게 살을 붙인 임기응변이었다. 거짓말 마라. 그런 엄청난 판에 우리 같은 놈들을 끌어들인다고?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이틀 뒤 항구에 좋은 선이 들어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될 일이다. 제갈쥐는 콧수염 사내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여유롭게 덧붙였다. 선택해라. 그깟 은자 5냥에 만족하고 꺼질 텐가 아니면 내 밑에서 일하고 평생 구경도 못할 금괴를 만져볼 텐가. 탐욕은 의심을 눈멀게 한다. 제갈쥐는 인간의 얄팍한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살기를 뿜어내던 왈패들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비굴한 탐욕으로 가득 찼다. 황실의 은자라는 말에 이미 그들의 이성은 마비된 상태였다. 콧수염 사내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굽신거렸다. 나리, 저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속으로 통쾌한 실소를 삼키며 제갈쥐는 태연하게 손을 내저었다. 일단 밥부터 먹자. 고기만두로. 예. 사흘을 굶었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말이야. 이 근방에서 제일 솜씨 좋은 객잔으로 안내해라. 물론 계산은 내 놈들이 방금 받은 그 은자로 하는 거고. 왈패들은 잠시 얼빠진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칼을 들이밀던 강도들이 순식간에 호위병으로 돌변하는 기막힌 상황이었다. 제갈쥐는 왈패들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칙칙한 골목을 빠져나갔다. 하오파 놈들은 힘만 센 머저리들이니 써먹기 편하겠군. 다음은 경쟁 조직인 독사방인가. 이 두 놈들을 잘 구워 삶아서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게 만들어야지. 마골 낙양에서의 첫 위기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혀 놀림 한 번으로 끝이 났다. 힘이 없다면 힘을 가진 자들의 머리통을 쥐고 흔들면 그만이다. 부러진 천재의 지략이 낙양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따리를 틀기 시작했다. 허름한 객잔 구석자리에 뜨거운 김이 오르는 고기만두가 놓였다. 제갈쥐는 젓가락을 들어 만두를 천천히 베어 물었다. 사흘을 굶은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우아하고 절도 있는 식사 예절이었다. 해진 흑삼을 입고 있었지만 등뼈를 꼿꼿하게 세우고 식사를 하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명문가의 핏줄이었다. 그 기묘한 이질감에 콧수염을 기른 하오파 소두목 구칠은 차마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서 눈치만 살폈다. 앉아서 먹어라. 체하겠다. 제갈진의 무심한 한마디에 구칠과 왈패들이 그제야 조심스레 의자에 엉덩이를 걸쳤다. 나리, 아까 말씀하신 황실 조은선 말입니다. 조급하게 굴지 마라. 물건은 내일 밤 자시에 항구로 들어온다. 제갈진은 찻잔을 들어 입가를 닦았다. 문제가 하나 생겼다. 독사방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 구칠의 눈이 험악하게 찢어졌다. 독사방은 낙양 서연의 이권을 두고 하오파와 10년째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철천지원수였다. 그 뱀새끼들이 감히 나리의 물건을 노린단 말입니까? 오늘 밤 항구 근처 패목제소에 매복을 깔고 조은선의 짐을 털 작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내 호위들이 죽은 마당에 그놈들이 매복을 끝내면 일이 피곤해져. 제갈쥐는 남은 은자 주머니를 통째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왈패들의 이성을 뒤흔들었다. 오늘 밤 패목제소로 가서 독사방 놈들의 목을 쳐라. 매복을 준비하느라 무방비 상태일 거다. 이 돈은 그 수고비의 성금이다. 일이 끝나면 이것에 10배를 주지. 구칠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철천지원수인 독사방의 뒤통수도 치고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도 거머쥘 기회였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명만 내리십시오. 오늘 밤 뱀새끼들의 가죽을 몽땅 벗겨놓겠습니다.
구칠이 왈패들을 이끌고 객잔을 나선 직후 제갈진은 만두 하나를 새로 집어들며 픽 웃었다. 하오파는 움직였고 이제 독사방 차례인가. 제갈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낙양의 후미진 빈민가로 향했다. 그가 찾은 곳은 독사방의 끈아풀들이 모여 투전을 벌이는 지하 창고였다. 제갈진은 흑삼의 옷깃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씩씩대는 독사방 조직원의 등 뒤로 엽전 꾸러미를 툭 던졌다. 하오파 구칠이 오늘 밤 항구 패목제소에서 당신네 방주를 칠 살수들을 모으고 있다. 조직원이 눈을 부릅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 구칠 그 미친놈이 드디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믿기 싫으면 관둬라. 다만 구칠의 주머니에 황실관은이 두둑하게 들어있다는 것만 알아도 누군가에게 거액을 받고 당신들을 치는 거니까. 조직원은 황실관은이라는 말에 안색이 굳었다. 그는 투전판을 엎어버리고 곧장 독사방의 본거지로 뛰어나갔다. 제갈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거짓말은 구할의 진실에 일할의 거짓을 섞을 때 가장 완벽해진다. 구칠이 관은을 들고 살수들을 모아 패목제소로 향하는 것은 진실이다. 독사방은 그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갈진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놀아날 수밖에 없다. 자시, 어둠이 짙게 깔린 패목제소. 먼저 도착해 매복을 준비하던 하오파 왈패들 앞으로 횃불을 들고 살기를 띤 독사방의 정예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구칠 이 쥐새끼 같은 놈. 감히 우리 방주님을 노려. 구칠은 코웃음을 쳤다. 매복이나 하러 온 뱀새끼들이 혓바닥이 길다. 쳐라. 양측의 오해는 대화로 풀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쇳덩이들이 맞부딪히는 파공음과 끔찍한 비명소리가 패목제소의 밤하늘을 찢어발겼다. 삼류 왈패들의 싸움은 기교 없이 짐승처럼 물어뜯는 난전으로 번졌다. 같은 시각 피 튀기는 사륙전이 벌어지는 패목제소와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독사방의 본거지. 전력을 모두 패목제소로 차출시킨 탓에 평소라면 삼엄했을 독사방의 장원은 텅 비어 있었다. 담장을 힘겹게 넘어 내부로 잠입한 제갈진은 거침없는 걸음으로 방주의 집무실을 향했다. 제갈색가에서 평생 수많은 기관진식과 기문둔갑을 꿰뚫어 보던 그의 눈에 삼류사파가 흉내내어 설치해둔 조잡한 경보장치 따위는 장난감이나 다름없었다. 책장 뒤에 엉성하게 숨겨진 비밀 공간을 여는 데는 단 3번의 손놀림이면 충분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벽이 열리고 서늘한 공기와 함께 묵직한 철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갈진은 주저없이 철상자를 열어젖혔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하는 은자더미와 고가의 장신구들이 가득했다. 독사방이 낙양의 뒷골목에서 고열을 쥐어짜 모아둔 비자금이었다. 이 동네 왈패들은 돈을 모실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른단 말이지. 제갈진은 철상자 안에 들어있던 은자들을 미리 챙겨온 커다란 가죽 주머니에 쓸어 담았다. 꽤 무거운 무게였지만 낙양을 집어삼킬 첫 미천을 마련했다는 충족감이 끊어진 기열의 고통을 잊게 만들었다. 마지막 은자 한 입까지 남김없이 챙긴 제갈진은 미련 없이 비밀 공간을 빠져나왔다. 멀리서 패목제소 쪽의 불길이 붉게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하오파와 독사방은 오늘 밤 엉뚱한 목적을 쥔 채 서로를 물어뜯으며 완벽하게 공멸할 것이다. 제갈진은 묵직해진 가죽 주머니를 어깨에 짊어지고 밤거리로 나섰다. 어둠이 짙게 내린 낙양의 골목길 위로 여유로운 그의 휘파람 소리가 낮게 흩어졌다. 독사방의 은자를 털어낸 다음 날 낙양 중심가에 위치한 거대한 규모의 풍연객잔. 제갈진은 어제까지 입고 있던 해진 옷을 버리고 활동성이 좋은 새 흑삼으로 갈아입은 채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상 위에는 기름진 요리와 맑은 술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의 번화가를 향해 있었다. 돈은 생겼다. 하지만 이 거대한 낙양을 집어삼키려면
단순한 무력이나 몇 푼의 은자만으로는 부족했다. 눈과 귀가 되어줄 완벽한 수족이 필요했다. 그때 아래층에서 요란한 파차름과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제갈진이 시선을 내리자 객잔 한가운데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비단옷을 입은 객잔 주인이 굵은 몽둥이로 말단 점소이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중이었다. 내 놈이 감히 내 돈을 빼돌려 장부에서 일전이 비지 않느냐. 주인의 매질에 점소이는 바닥을 뒹굴며 피를 토했다. 거친 야생마처럼 헝클어진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터진 입술이 보였다. 보통의 점소이라면 살려달라며 바닥에 엎드려 빌었을 텐데 이 사내는 달랐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와중에도 품에 안은 낡은 주판만큼은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도끼 어린 눈으로 주인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 계산은 틀리지 않았소. 어제 저녁 당신이 기녀를 불러들여 마신 최고급 차 한 잔의 값을 장부에 적지 않았을 뿐이요. 내 셈은 정확하단 말이요. 객잔 주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많은 명객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다. 이 새끼가 끝까지 주둥이를 놀려 오늘 아주 내 놈 숨통을 끊어 놓아주마. 주인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든 순간 공중을 가르고 날아온 은자 한 양이 정확히 주인의 손목을 강타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주인이 몽둥이를 떨어뜨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자가 날아온 2층 창가로 쏠렸다. 제갈진이 난간에 비스듬히 기댄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식사하는데 시끄럽군. 그놈 목숨값이 얼마요? 주인이 성질을 내며 고개를 들었으나 제갈진이 다시 아래로 던진 묵직한 주머니를 무심결에 받아들고는 입을 다물었다. 주머니 안을 확인한 주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말단 점소이 100명을 사고도 남을 거액이었다. 이게 무슨... 그놈 내가 사지. 불만 있소? 아닙니다. 당연히 불만 없습니다. 당장 데려가십시오. 주인은 굽신거리며 은자 주머니를 품에 챙겨 안쪽으로 사라졌다. 객잔 안의 소란이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제갈진은 1층으로 내려와 바닥에 쓰러진 점소이 앞에 섰다. 점소이는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간 그을린 피부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옷 안쪽에서는 온갖 회계 장부와 주판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제갈진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살려달라고 한 적 없소. 그러니 방금 쓴 돈은 갚지 않을 거요. 맞아 죽을 뻔한 주제에 기가 막힌 철면피였다.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숫자의 정확성에 집착하던 놈. 계산이 틀리는 것을 죽음보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광기. 제갈진이 속으로 실소를 삼켰다. 찾고 있던 바로 그 인재였다. 제갈진이 점소이를 향해 툭 던지듯 물었다. 이름이 뭐냐? 진삼이요. 진삼. 방금 내가 널 사는데 쓴 은자는 이자까지 쳐서 내가 직접 갚게 될 거다. 진삼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러섰다. 무슨 소리요? 난 갚을 돈 없소. 내 녀석이 직접 벌어서 갚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방금 전 내 그 미친 계산 능력을 보니 내 재산을 맡겨도 단 한 양 하나 비지 않게 불려놓을 것 같군. 제갈진은 뒤돌아 객잔을 나서며 손짓했다. 따라와라. 쥐어터지던 점소이 신세는 오늘로 끝이다. 내 놈 주판으로 낙양의 은자를 모조리 쓸어 담게 해줄 테니. 진삼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제갈진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품속의 주판을 고쳐 안고는 눈가에 고인 피를 대충 닦아내며 제갈진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번화가 속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섞여 들어갔다. 낡은 객실 탁자 위에서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진삼은 멍든 눈가에 약초를 문지르면서도 남은 은자를 세며 쉴 새 없이 손가락을 움직였다. 나리. 수중에 남은 은자가 고작 20냥뿐이요. 밥 먹고 반값 내면 며칠 버티지도 못할 텐데 무슨 수로 돈을 불린단 말이요. 제갈진은 침상에 기대어 여유롭게 찻잔을 굴렸다. 장사할 거다. 무슨 장사 말이요.
물건 떼올 미천도 부족한 판국에 물건은 이미 널려 있다. 우리는 주워 담기만 하면 돼. 제갈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화려한 번화가 이면에 자리한 후미진 뒷골목이 보였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거지들, 기루 뒷문에서 구정물을 버리는 하인들, 객잔에서 쫓겨난 취객들의 모습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저들이 우리의 미천이다. 진삼이 황당하다는 듯 입을 벌렸다. 거렁뱅이들을 모아다 산적질이라도 시키시게. 소문을 살 거다. 제갈진은 품에서 은자 5냥을 꺼내 진삼에게 던졌다. 이 돈을 잘게 쪼개서 저놈들에게 뿌려라. 낙양 바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소리, 상단 행수들의 은밀한 행선지, 무리민들의 사소한 다툼까지 빠짐없이 주어와. 대신 가치가 없는 소문을 가져오면 한 냥 한 푼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진삼은 은자를 받아들고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이런 밑바닥 놈들이 아는 게 있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소. 돈만 날리는 꼴이요. 정파의 높으신 영감들이나 대형 상단은 고위 관료들이나 객잔의 고급 정보원만 매수하지. 시궁창에서 뒹구는 자들의 눈과 귀는 쓰레기 취급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아. 제갈진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하지만 가장 은밀한 진실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드는 법이지. 잔말 말고 다녀와라. 며칠 후 진삼의 툴툴거림과 달리 돈 냄새를 맡은 뒷골목의 하층민들은 놀라운 속도로 소문을 물어왔다. 기루의 말단 점소이가 엿들은 상단 행수들의 술자리 농담, 거지가 주어들은 뒷골목 왈패들의 밀담이 제갈진의 머릿속으로 집결했다. 수백 개의 쓸모없는 잡음 속에서 제갈진의 천재적인 두뇌가 돈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를 걸러내기 시작했다. 진삼. 동성 상단의 장행수가 사흘 전 야밤에 남양의 철물상과 은밀히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더군. 제갈진이 붓을 들어 화선지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동성 상단은 비단만 취급하는 곳이다. 그런데 장행수의 마차 바퀴 자국이 평소보다 한치는 더 깊게 패어 있었다는 거지들의 증언이 있었지. 짐작 가는 게 있나? 진삼의 눈동자가 주파날처럼 빠르게 돌아갔다. 비단은 가벼운 물건이요. 마차 바퀴가 그리 깊게 파일 리 없지. 게다가 남양의 철물상이라면 설마 황실에서 통제하는 흑철을 밀거래하는 거요? 정확하다. 동성상단은 지금 목숨을 걸고 불법 무기 밀매에 손을 댄 거다. 제갈진이 화선지를 밀어 진삼에게 건넸다. 이 정보를 경쟁 상단인 백호 상단에 팔아라. 부르는 게 값일 거다. 반나절 뒤 객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진삼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의 양손에는 묵직한 은자 꾸러미가 2개나 들려 있었다. 날이 제 셈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소. 진삼이 흥분한 목소리로 은자를 상 위에 쏟아부었다. 맑은 쇳소리와 함께 은빛 광채가 방안을 환하게 밝혔다. 백호 상단 놈들이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더이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짚어주었지. 동성 상단이 흑철 밀매로 얻을 막대한 이익과 그것을 황실 감찰에 넘겼을 때 백호 상단이 챙길 독점권의 가치를 주판으로 튕겨서 눈앞에 들이밀었소. 진삼은 숨을 고르며 씩 웃었다. 그랬더니 아주 은자를 수레로 퍼주려 하더군. 이거 100냥이요. 은자 5냥을 뿌려서 20배로 불렸단 말이요. 제갈진은 쌓인 은자를 보며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삼의 기가 막힌 상술과 처세술은 기대 이상이었다. 사람의 심리와 돈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진삼의 능력은 제갈진의 지략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수고했다.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둬. 여부가 있겠소. 제 장부에는 일전의 오차도 없을 것이오. 진삼이 콧노래를 부르며 낡은 주판과 붓을 꺼내 들었다. 맞아 죽어가던 비루한 점소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돈 냄새를 맡은 탐욕스러운 상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제갈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낙양의 불빛들이 발 아래로 일렁이고 있었다. 바닥에 뿌린 소문은 정보가 되었고
정보는 막대한 은자로 돌아왔다. 제갈진이 머릿속으로 그리던 거대한 그림의 첫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